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자장 영상입니다. 저번에 택배로 받은 상어가 너무 커서 수조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었는데 정작 주인공인 상어는 수조 업글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연사 해버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상어가 선물로 넉자 수조를 주고 갔는데요. 상어어항 세팅 중에 상어가 없어졌지만 컨셉은 F5, 산호 없이 해수어 전용 어항으로 할 생각이고요. 수조 내부 배면 선프와 세팅 과정까지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대형 해수어항 세팅에 관심 있으신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중고 네이션이나 캐럿 시장에 아무리 봐도 사자 수조는 잘 안 올라오는데 가끔 올라와도 신품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0만원대 초반대 가격에 신품으로 사자 수조를 주문했습니다. 저도 사자 수조를 택배로 주문하는 게 처음이라 그게 설마 택배로 잘 올까 반신반의했는데 택배 아저씨가 제가 없는 사이에 입구에 놔두고 가셨는데 이거 사무실 안으로 옮기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유리 두께 1cm의 넉자 수조면 빈 수조지만 무게가 50kg 정도 되거든요. 주문하는 김에 수조 다이도 같이 주문했는데 정말 택배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 사무실에서 물넘침을 하도 많이 당해봐서 저는 무조건 내부 배면만 만듭니다. 넉자도 내부 배면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단계적으로 도면을 그려서 재단 사이즈로 아크릴 업체에게 주문했습니다. 수조 제작은 사무실이 좁아서 창고에 가져다 놓고 진행했는데요. 창고라서 좀 지저분한 건 이해해 주시고요. 내부 배면이지만 넉자라서 스키머는 좀 용량이 되는 걸로 세팅했습니다. 니오스 퀀텀 120인데 중고로 신품의 3분의 1 가격으로 구했는데요. 버블매거스 A5하고 델텍 400i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A5는 가성비는 좋지만 스키머는 왠지 중국산보다 좀 좋은 거 쓰고 싶었고요. 델텍은 중고도 비싸서 중고가 절반 정도인 니오스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스키머 받침을 아크릴로 만들고 아래에도 저렇게 여과제 박스를 만들어서 여과제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칸막이 넘어서도 이렇게 여과제 박스가 2개인데요. 여과제 박스가 이렇게 2개 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열대 여왕에 많이 쓰는 외부 여과기처럼 구성했습니다. 스키머 칸에서 물이 아래로 타고 올라와서 여과제를 통과해서 다시 본어항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고요. 여과제 박스는 화분 아래 까는 루바망으로 만들었는데요. 동네 꽃집에서 루바망 엄청 사가지고 가니까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보시더라고요. 여러 번 수조를 만들어 보면서 느낀 건데 선프칸이 많으면 물 흐름이 나빠지는데 순환이 빠르면 수질도 빨리 정화되고 도징 효과도 빨리 나타나죠. 산호를 키우는 어항이면 너무 빠른 순환은 빈 영양화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만 해수어만 키울 거고 사료도 엄청 뿌려댈 거라서 빠른 물 순환을 위해 선프는 달랑 2칸만 했습니다. 이러면 카본소스 효과도 빠르고 박테리아 사이클도 빨라서 여러모로 좋은데요. 여튼 F5는 리턴 모터 센 걸로 해서 물 순환 빠르게 하고 수류 넉넉히 주면 좀 수월하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과제를 꽉 채우면 여과제량이 19에서 20L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자반 이상 사이즈의 하단 선프를 운영하는 거랑 비슷한 용량이 될 것 같아요. 어항 업글하는 김에 경리통도 업글했는데요. 바닥하고 벽면은 불투명으로 해서 새로 입수하는 물고기들이 외부와 차단돼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적응하게 넉넉하게 큰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리턴 모터는 역시 가성비로 국내 모터의 자존심인 협신 40W로 했는데요. 40W급에서는 중국산을 넘어서 가장 저렴한 수중 모터인데 가격은 동급에서 많이 쓰시는 모델에 비해 거의 5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번 어항 세팅 때 가장 후회되네요. 제가 협신 모터를 주로 많이 쓰는데 20W까지는 소음도 없고 조용해서 그 생각하고 협신 거 산 건데 40W는 소음이 완전히 양수기 수준입니다. 어항 세팅을 사무실에서 망정이지 집안에 해놨으면 밤마다 가족들한테 윙윙거리는 소리 시끄럽다고 고생했을 뻔했습니다. 소음이 큰 이유가 아무래도 AC 모터라서 그러는데 AC 모터가 장고장이 없고 오래 써도 출력이 약해지지 않고 수명이 긴데 단점은 출력을 조절할 수 없고 소음이 좀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W 협신 모터는 만원 주고 사서 8년째 고장 없이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오스 스키머도 AC 모터인데 너무 조용해서 깜놀했네요. 가끔 소음이 있으시다는 분도 있는데 제 거는 뽑기 운이 좋았는지 아주 조용하고 성능도 좋아서 만족하고 있죠. 여튼 모터가 오버플러우 칸 맨 아래 있을 텐데 진동 소음 없앤다고 이렇게 벽이랑 닿을 만한 사면에 수조 아래 까는 우레탄 패드 남는 거를 잘라서 붙였습니다. 심지어 스키머 받침도 진동 탈까봐 아래에도 우레탄 패드를 붙였고요. 자, 이제 대충 완성되었습니다. 두자 수조에 있는 물과 여과제, 서양락까지 그대로 가져올 계획이라서
물잡이는 별도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중고로 사놓은 여과제도 어항물에 담가놓아 숙성시켜서 두자 어항 이사 전에 이렇게 여과제 물만 돌리고 있는데도 하루도 암모니아 뜬 적이 없이 물잡이 사이클이 완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수는 최소화하려고 카본 소스로 질산염을 조절할 생각인데 F5는 사료를 팍팍 주기 때문에 질산염도 풍부하고 인산도 적지 않아서 카본 소스 쓰면은 바로 백탁이 쌀뜨물 수준으로 옵니다. 그러면 박테리아가 폭분해서 용존산소가 모자라 물고기가 죽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남는 여과제 칸에 기포기를 돌리는데요. 스킴머도 산소량을 늘려주긴 하지만 백탁이 너무 심하면은 물고기가 죽기도 하는데 에어펌프 설치하고 나서 백탁으로 죽은 기억이 없어서 기포기는 보험처럼 돌려주고 있습니다. F5에서 카본 소스 쓰시려는 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자에서 넉자로 바로 2배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물 6, 7리터 정도 들어가는 아크릴 보충 수통도 만들었는데요. 보충 수통이 스키머를 가려주어서 깔끔합니다. 보충 수통도 스키머 보이는 쪽에서 투명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안에 낚싯지 하나 넣어놔서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 쉽게 해두었고요. 수족관용 넓은 루버망으로 이렇게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몇 번 점프를 해서 점프 방지용인데 평소에는 열어놨다가 퇴근할 때 닫아주고 퇴근하죠. 여과제 두자에 있는 거 다 옮겨 담았는데도 절반도 안 됩니다. 여과제를 추가 구매해야 되는데 여과제도 좀 좋은 거는 가격이 꽤 나가서 비용 부담 때문에 천천히 추가해 볼까 하고요. 여과제 박스 부분은 포맥스로 선프 부분을 막아서 보기도 좋고 빛도 차단하겠고요. 물론 떼었다 붙였다 할 수도 있죠. 국밥 한 그릇 들어갈 만한 넉넉한 컬렉션 컵도 마음에 들고요. 거품 뽑아주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스키머가 걸러주는 뚜물도 클래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 스키머에서는 이끼 냄새, 흙 냄새가 많이 났었는데 이 스키머 뚜물은 정말 변기 냄새가 납니다. 제대로 뽑아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콘 스키머가 일을 제대로 합니다. 협실 40W 쓴 거는 아직도 아쉽습니다. 소음도 소음이지만 출수구가 10W짜리랑 똑같이 구경 12mm 사이즈라 출수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 같아요. F5는 빠른 물순환이 생명인데 그래서 결국 20W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양말 필터가 2개가 되었는데요. 귀찮아지긴 했지만 수질에는 더 좋을 것 같으니 그걸로 만족 삼아야죠. F5 컨셉이라 성장을 위한 빛의 파장 같은 거는 걱정 안 해도 돼서 조명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직접 만들 생각인데요. 그 밖에 자잘한 부품만 만들면 대충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틈나는 대로 하려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전체 비용은 보통 석자, 넉자 해수어항 세팅하시면 장비만 중고 소형차나 오래된 중형 세단 가격 나오는데요. 중고 배달용 오토바이 가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형 해수어항 세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